물론 고민이 있죠, 북쪽에. 뭐냐. 그걸 이게 노래로 비유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북에서 제일 뜬 가수가, 이름이 뭐죠? 뭐죠?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남한 가수. 아니요, 북쪽에. 북쪽. 최근에 남쪽 가수 거미하고 여보 얼굴이 많이 비슷해요.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저는 그 스튜디오에 있는 그 가수 보고 이 거미 아니야?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70년대 8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이거를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곡으로 편곡을 해서 부릅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익히 아는 북쪽식의 선전선동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곡은 아바풍 또는 우리 아주 경쾌하고 아주 빠른 노래로 싹 바꿔서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의 고민이죠. 북쪽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에 가서 요구할 게 뭐냐면 유학생을 좀 늘려달라. 지금 북쪽의 극동대학이나 이런 데 한 북쪽 유학생이 한 500명 정도가 있다면 이 인원을 대폭 늘려달라. 그럼 북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있는 대학이나 러시아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하고 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북을 이끌어갈 엘리트로 성장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에 유학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 대외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평양과 지금 상해가, 평양과 러시아의 지금 모스크바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 격차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21세기 최첨단 수준에서 건설했다라고 하는 아파트가 사실은 우리가 짓는 아파트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으면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전제될 게 뭐냐?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막 선전하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열심히 통일운동도 하고 열심히 뭐 이것저것 이제 해왔는데 해보니 이게 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 우리가 그렇게 30년 동안 우리 민족끼리 또는 뭐 민족의 공조를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한반도의 전쟁 위기나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해놓은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자, 그러면 북쪽의 MZ세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간 그냥 경제만 좀 매진하고 가겠다. 서로 간에 군사적인 자극하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너네 삐려 뿌리지 말고 우리 그 대남방송 안 할게. 평양방송 없애버렸잖아요. 이제 평양방송 안 해요. 대남 선전방송. 그러니까 우리 숫자적으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제 두 개 국가로 해서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북에서 지금 대남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발 좀 서로가 자극하지 말고 응? 따로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따로 사는 게 영원히 따로 살자는 것인지는 더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10년에서 20년간은 우리가 북쪽은 경제회상이 그 외부 지원 없이 경제회상이 어렵고 뭐 등등 그렇게 남쪽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력갱생 기치 플러스 러시아 중국하고 협력을 해서 어쨌든 자기네들의 경제를 이 정도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유럽의 중소도시에 사는 그 정도 생활 수준까지 올려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데서 다 평양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방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10년간 지방 공업 활성화하고 지방 아파트 지방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5층짜리 빌라를 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북에서 이렇게 보시면
북의 군단위 이렇게 소재지에 있는 부터 시작해서 협동농장에 좀 큰 협동농장의 주거들은 대부분 다 새로 지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거를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산골 마을 좀 낙후된 협동농장, 낙후된 지역까지도 어쨌든 10년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지원 없이 자력갱생으로 그렇게 가겠다면 뭐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어렵다. 좀 더 형제 입장에서 같은 민족 입장에서 또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는 지원을 안 받겠다.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2023년을 해봤더니 5년 전에 최대 풍작을 기록했던 해만큼 농사가 잘 됐다. 계속 제재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의 아파트 산림집 건설, 평양에 매해 1만 세대씩 새로운 신도시 형태로 외곽에 만드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다. 3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평양 남쪽에 동평양 쪽에 1만 세대 건설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했고, 우리 2단계 했고, 지금 3단계 이제 해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질적 수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그 양적 지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질적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1년에 아파트 만 채를 비숙련 건설 노동자가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평양에 그런 게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창정거리거든요. 창정거리의 외관, 아파트 외관에 보면은 지금 북에서 불장식이라고 해서 네온사인 불 해가지고 밤에 불이 들어와서 환하게 창정거리 아파트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외벽 바깥에 이 전등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아파트에 그 불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불빛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샤시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의 질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닌 거죠. 어쨌든 북의 주택보급료를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고하십시오. 처음 핵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북핵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핵 보유 단계로 갈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 완전 비핵화, 남이든 북이든 핵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1차 북핵 위기를 해결한 제네바 합의, 2차를 했던 2.13 합의나 9.19 공동성명, 이 합의들이 좀 지켜졌으면 어떻겠냐라는 아쉬움. 3차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이 일정하게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어떻겠냐는. 그렇게 합의하고도 북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보시지만, 진짜 제네바 핵 합의는 왜 깨졌습니까? 결정적으로 경수로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로 방식의 이 원자로 건설하면 핵물질을 추출하지 못한다, 핵무기에 사용 못할 것이라고 해서 그 대안을 했는데, 사인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도 북의 입장에서는 북은 3년 이내에 체제가 붕괴한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 합의 자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3년이 지나니까 북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 경수로 원자로가 안 되고
대신에 중유를 주겠다고 해라. 합의 조건을 바꾸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9.19 구동성명 왜 잘 안 됐어요? 다음날 바로 중국에 있는 은행 제재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부에 나가서 육자회담에 사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재무부에서 바로 방콕 델타 아시아 계좌를 다 박아버렸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북의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우리 강원 전략이야. 한쪽으로는 외교로 하고 하면서 한쪽은 또 압박, 제재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9.19 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게 제재가 온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얘기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북핵기가 저기 저축구장 하나회담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합의서 초안까지 미국 언론에 나왔는데 정상회담